자, 지방 인구가 줄었는데 공무원이 지금 5만 명이 늘어났다. 빚이 30조에 허덕인다. 이런 보도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인구가 줄어든 지자체에 공무원 인건비는 4조 6천억이 늘고 문 정부가 정부에서 뭐 해주는 일이 늘어나면서 또 공무원 늘리면서 지방 공무원은 5만 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 지자체에 공무원 인건비는 4조 6천억 늘었고요. 지방 공무원은 5만 명이 늘었어요. 전국에 시군구가 226개가 있는데 이 중에 절반이 지방세를 거두어서 월급도 못 준다고 합니다. 참 기가 찼는데요. 최근에 지방 공무원 정원이 5년간에 5만 명이 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들 인건비를 감당해야 될 지자체가, 그런데 그 지자체는 전부 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은 늘고 인건비는 늘고 있습니다. 226개 기초지자체 시군구의 공무원이 2014년에 29만 5,587명에서 2019년에 34만 6,236명으로 5만 명보다 더 늘었어요. 투입된 공무원 인건비도 14조 8,700억에서 19조 5,100억으로 4조 6천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자, 공무원이 대민 서비스를 하는데 그 서비스를 해야 될 국민의 숫자가, 관내 주민의 숫자가 줄면 공무원도 그만큼 줄여야 되는데 공무원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지방 공무원은 2015년에는 2.27%, 16년에는 1.74% 늘다가 문가리 정권 18년에는 4.34, 19년에는 4.63으로 이 퍼센트가 뛰어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많이 늘어났겠죠. 이만큼 늘면. 그러면 그 인건비를 감당해야 될 주민들 숫자는 최근 3년간요. 2017, 18, 19, 3년간에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 226개 중에서 165개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늘어야 될 건데 한 60개 빼고는 다 인구가 줄었다는 거예요. 이 기간에 지방 공무원 정원을 줄인 데는 한 군데도 없고 9년 연속으로 공무원 숫자가 같았던 성북구, 서울, 경기 안성시, 충남 공주시 3개를 빼고는 다 공무원이 지금 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성북이나 안성이나 공주의 거기에 지자체장들은 훌륭한 사람이네요. 지역 보면 3년간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대구 서구가요. 연 4.2%씩 줄고 있어요. 1년에 연평균으로 인구가 이렇게 줄면 이게 심각하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3년간에 이렇게 4.2%씩 매년 줄었는데 공무원은 1.95%씩 매년 늘었다는 겁니다. 연간 10%가 넘게 공무원을 늘린 것도 경기도 화성시 연평균 13.6%, 경기 시흥시는 12.8% 연평균이에요. 지방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기준 인건비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2018년 문가리 때부터 이걸 풀어버리면서 지자체들이 공무원을 늘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공무원이 늘다 보니 충남 서천구는 모시 소곡주 팀에 한산 모시와 소곡주 관리 개발을 위한 팀장 1명에 주무관 6명 배치했다. 그러니까 한산 소곡주 유명하잖아요. 지역 민속주죠. 여기에 공무원 6명이 팀장 1명 과장급이고 나머지 지금 주사급이 6명이 배치됐다는 겁니다. 부산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와 보행친화 워킹데이 운영하는데 행정자치국에 이 추진단에 공무원 17명이 배치되었고요. 일부 지자체는 공무원이 개론 중매부터 하고 불가사리 수매 사업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이래 늘어나고 인구가 줄면 그러면 재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시군구 226곳 중에 절반 113곳은 지방세를 걷어 가지고 인건비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시단위 지자체 15곳 20%, 군은 29곳 42%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군 단위는 10곳 중에 8곳이, 즉 총 69곳이 84%인데요. 인건비가 지방세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구례군은 공무원 인건비가 41억 나가는데 자체 수입은 지방세가 22억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 군에 지방세 넣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세가 2배 공무원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지방세 2배가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걸 메꿔주는 교부금으로 메꾸는데, 올해 교부금이 지금 감액이 되면서 재정난에 시달려서 지방의 공무원 월급 못 줄 상황이 지금 초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공무원은 한번 채용되면 그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또 더 채용 비율이 높아지니까 증가율이 그게 점점 늘어날 건데, 지난해 지방정부 채무가 30조 가량 됐는데 2018년보다 1조 1000억이 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시의회 같은 것도 있고, 여기에 또 시의원들 시다발이하는 공무원까지도 또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잡담하고 놀고 있다는 이야기가 한참이고, 그러니까 전부 국민들이 다 공무원 되려고 난리라는 겁니다. 주민센터 같은 데도 무인 발급기 좀 설치해라. 등본이 필요해 갔는데 민원 창구 3개에 주민증 발급 받는 애 하나, 아동수당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 젊은 엄마, 왜 왔는지 모를 젊은 남자, 창구 3개 차지하고 30분 동안 한 개도 해결되지 않더라. 섰다가 나왔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원의 모녀는요, 딸도 엄마도 정신 이상이 있는데 둘이가 다 굶어 죽었습니다. 집에 쌀이 15포대가 있는데도 굶어 죽었대요. 지금 이게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냉장고에는 반찬도 있고 주변에는 엄마가 쌀 장사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엄마는 98년에 딸을 낳고 남편과 이혼한 뒤에 2011년부터 정신병원에 치료를 받고 딸은 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퇴소해서 복지시설에서는 딸이 자립되겠나 생각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8년에 나와서 엄마하고 같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동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순종하는 아라서 엄마가 살자 해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 복지시설에 입소하면서 기초생활 수급 지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딸을 보호한 복지시설에 시설급여 행태로 나왔는데, 딸이 시설을 넣은 다음에 엄마한테 기초생활 수급 지원을 신청하라 했지만은 엄마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뭐 관리를 받는 것도 반대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딸이 시설에 있을 때 라면 요리도 이렇게 다 했는데 굶어 죽는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사인 수사한다는데도 수사를 못했는데요. 그렇다고 자살했다는 것도 아닌 겁니다. 가난이 전체적으로 밀려온 데다가 두 사람 다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버틸 의욕을 상실한 채 무너졌는데요. 쌀만 있으면 사는 세상도 아니잖아요. 전기가 끊어졌을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뭐 쌀 장사 했다는 말도 이것도 말이 안 되죠. 50대 연약한 여자가 뭔 놈 정신도 멀쩡하지 못한데 쌀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도 지금 이들에 대해서 챙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문제 있는 두 모녀가 아무리 그 당사자가 반대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반대도 해야 되는 게 국가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시신이 부패해서 발견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느냐, 참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6평짜리 새방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마산 해운구 원룸입니다.
20일 전에 숨진 걸로 지금 나오고요. 여름이니까 그래도 늦여름이니까 좀 시신이 부패도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엄마가 먼저 돌연사했고 딸은 굶어 죽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딸이 이렇게 엄마가 돌연사하면서 굶어 죽을 정도면 딸도 장애가 경증이 아니라 심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비장애인이었던 남편이 지금 부인 곁을 떠나면서 질환이 있던 엄마가 이제 심해지고 또 딸도 질환을 가지게 되고 이러면서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앞에 공무원이 이렇게 5만 명이 늘고 4조 6천억의 인건비가 늘었다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다 이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이래 늘고 거기에 인구는 줄었잖아요. 마산 해운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인구 줄었을 거예요. 그러면 인구는 줄었는데 늘어난 공무원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들 중에 문제적 주민들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딸도 장애인이고 엄마도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설이나 이런 데서 자료가 넘어오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나. 그럼 근데 복지사도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주기적으로 돌리고 그리고 전화가 안 되면 찾아가서 보고 그래서 전화가 안 되면 계속 받을 때까지 해보다가 한 2, 3일을 전화 안 받으면 가서 바로 집으로 찾아가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건데 공무원 숫자만 늘어났지 다들 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더욱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일찍 찾아갔으면 딸은 굶어 죽을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딸은 엄마하고 이렇게 살면서요 그냥 세상 사는 의지를 잃어버렸다고 보고 있어요. 장애가 그래 심하지도 않은데 엄마가 죽고 있으니까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스스로 그냥 죽는 길을 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진짜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겠습니까? 고립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도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신이 부패해서 썩는 냄새가 옆집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으면 옆집 사람도 관심을 안 가졌겠지요. 자, 엄마가 딸하고 있으면서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지금 아마 그것도 몸이 불편하고 정신적 문제가 있으니까 끊어졌을 거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둘 다 휴대전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세상에 누구도 이 사람이 이게 살고 있는 사람인지 관심 가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거란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관심만 가졌어도 죽지는 않을 거고요. 특히 또 이런 사람들의 장애가 있다면 시설에 수용해서 모녀가 시설에서 같이 살도록 해줬더라면 될 건데요. 자, 기초생활 수급자도 되지 못하고 딸이 굶어 죽었다. 이게 뭐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공무원이 저렇게 늘어난 21세기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공무원은 다 뭘 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잊혀진 채 숨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자, 다른 한편으로요. 기가 찼어요. 서울시가 공공배달 앱을 띄웠어요. 자, 배달 어플이 많이 먹는다고 공공배달 앱을 만들었는데 자, 그래서 22,000원짜리 치킨을 시켰더니 2,000원은 서울시 음식값 10% 할인으로 해서 최대 2,000원이 이렇게 할인되고 1,400원은 지자체별로 7에서 10% 정도 상품권 선할인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400원이 할인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데다가 돈을 쓰고 치킨 시켜 먹는 사람한테 국민 세금으로 치킨 한 마리에 3,400원을 할인해준다. 이런 앱이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이게 끝나면 또 경쟁력 사라지죠. 이런데 돈 쓰면서요. 그 사각지대에서 그냥 잊혀져서 굶어 죽는 사람한테는 방치를 합니까?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보고 있습니다.